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정말 천년 전 나라가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아니 동아시아 전체에서 성을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나라는 아마 고려가 유일할 겁니다. 재혼은 당연한 것이었고 남녀 간의 교류는 통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귀족 여성조차 사랑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왕실의 연애는 대놓고 기록으로 남고 축제에는 남과 여가 밤새 뒤섞여 놀았고 혼인 제도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현대적이라 할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이건 가십이 아닙니다. 사료 그대로입니다. 왜 같은 한반도에서도 어떤 시대는 성을 죄악처럼 숨겼는데 어떤 시대는 성을 마치 자연처럼 숨기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거의 몰랐던 고려가 왜 성에 대해 이렇게 개방적이었는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세 가지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고려 사람들의 사상과 세계관은 성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둘째, 고려 사회의 제도와 일상 구조는 왜 성에 대해 느슨했는가? 셋째, 우리가 개방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고려의 성문화는 방종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자연스러움이었다. 이제 그 구조의 뿌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인의 세계관, 성을 숨기지 않는 사상.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려의 불교는 수행승에게만 금욕을 요구했을 뿐 일반 백성에게는 금욕주의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샤머니즘이 더해졌습니다. 샤머니즘은 성을 생명의 힘, 자연의 순환, 풍요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감출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몸의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샤머니즘에서 출산, 풍요, 타산, 건강 같은 개념이 모두 성과 연결돼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국가적 행사, 체사, 마을 축제와도 이어졌습니다. 팔관의 연등회 같은 대규모 축제는 종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 전체가 모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성적 상징, 타산의 기원, 풍요의 의례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즉 고려인에게 성은 토덕의 잣대가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자연적 힘이었습니다. 성을 금기로 보는 사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교적 정절, 금욕, 가부장 규범은 고려의 철학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려 사람들은 성적 욕망을 죄악으로 배우지 않았고 성관계를 통제해야 할 위험한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은 죄가 아니었고 내밀한 비밀이 아니었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각종 규범과 법률을 보면 정절을 강제하는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의 제가 재혼 금지 규정도 없었습니다. 한 귀족 여성은 남편이 죽은 뒤 여러 번 재혼했는데 그에 대해 사회적 비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에 대한 금기가 없었기에 성에 대한 죄의식도 통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도가 만든 자연스러운 개방성. 고려 특유의 혼인 시스템. 고려 혼인의 핵심은 솔거혼, 즉 남성이 처가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자신의 집이 아니라 아내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처가집이죠. 여성은 자신의 공간을 유지했고 친정 가족의 보호를 받았으며 재산권도 보유했습니다. 이 구조는 여성의 자율성을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여성이 시댁 규율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통제권 역시 시댁이나 외부에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친정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속에서 사회적 주체로서 기능했습니다. 가문 중심의 유교 구조와 달리 고려의 혼인 구조는 개인의 성적 사회적 선택권을 확대시켰습니다. 고려에서는 여성의 재혼이 매우 흔했습니다. 정절 개념이 없었고 사랑이 끝나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비난받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귀족 여성은 남편이 죽은 뒤 2번, 3번 재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상황과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자신에게 더 맞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은 당시 사람들에게
별난 일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일부일처 카부장 규범이 약했습니다. 고려의 혼인 규범은 전체적으로 매우 느슨했습니다. 카부장보다 몽벌 귀족 중심의 혼맥 체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규범이 약했습니다. 때문에 남녀 간의 사적 감정은 사회 전체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인의 일상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회, 축제와 연희에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팔관의 연등회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온 나라가 어울려 노는 대규모 민중 축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술, 춤, 노래가 뒤섞였고 사람들은 서로 호감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했습니다. 이런 축제는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엄격한 계급도, 직업도, 일상의 규율도 잠시 내려놓는 시간. 그 속에서 성은 억압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교 의례와 사찰 문화도 개방적이었습니다. 사찰은 수행 공간이자 커뮤니티의 중심지였습니다. 장터와 축제가 사찰 주변에서 열렸고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했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사찰에서의 남녀 교류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외출, 교류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외출을 제약하는 법이 없었고 남녀가 만나거나 교류하는 것을 사회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억압이 없으니 금기도 없었습니다. 금기가 없으니 성에 대한 인식도 건강했습니다. 성은 죄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귀족과 왕실 개방성의 클라이맥스, 고려 왕들은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충렬왕이 숙비조비에게 보였던 노골적인 애정 표현은 그 자체로 시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왕의 연애가 비밀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관은 왕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누굴 그리워했고, 누굴 찾아갔고, 어떤 감정으로 밤을 지새웠는지 기록조차 개방적이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혼인, 이혼, 연애에서 높은 자율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남성과 사랑을 나누거나 원하지 않는 결혼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는 수년간 남편과 지내다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하고 자신이 선택한 남성과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왕실의 사생활 기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 질투, 갈등, 미래, 후회까지 왕실의 사생활은 사료 속에 감추지 않고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개방적이었던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개방적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 고려의 성문화는 문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압이 없었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었고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웠습니다. 성은 금기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 삶의 원동력, 감정의 한 형태였습니다. 엔딩 고려를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성에 대한 억압을 한국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려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시각이 펼쳐집니다. 성은 죄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였고 삶을 이루는 본능이었으며 누구나 경험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천년 전 고려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자연스럽고 더 솔직한 성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옛 왕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시대였습니다.